역사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오래된 책이나 먼지 쌓인 두루마리 같은 걸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 거대한 제국의 운명을 가른 서사시적인 이야기가 종이가 아니라 단단한 돌에 새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돌에 새겨진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거의 3000년 전 일이잖아요. 그때 있었던 일을 우리가 대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승자의 기록은 과장되기 마련이고 패자의 목소리는 아예 사라져버리기 일쑤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겐 아주 특별한 증인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이 고대의 돌들이죠. 오늘 우리는 두 개의 거대한 돌을 법정에 세워진 증인처럼 마주할 겁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관점에서 하나의 거대한 사건을 어떻게 증언하는지 똑똑히 들어볼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이 거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무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900년 전, 기원전 9세기입니다. 세상은 거대한 힘이 부딪히기 직전의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두 거대한 힘이 서로를 향해 달려가는 기차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한쪽에서는 신아시리아 제국이라는 거대한 힘이 무섭게 서쪽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왕국이 지역의 맹주로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줄의 충돌은 정말이지 시간 문제였던 거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정복자인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오므리 왕조가 낭하고 100년이 넘도록 계속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마치 지금의 프랑스를 보고 나폴레오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오므리와 아합 왕조가 이 지역에 미친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다는 확실한 증거죠. 이 압도적인 아시리아의 위협 앞에서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수십 년간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숙적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람, 다마스크스 같은 왕국들이 일단 살고 보자 하고 손을 잡은 겁니다. 내 적의 적은 내 친구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었죠. 이렇게 무려 12개의 왕국이 역사상 유례없는 대연합군을 결성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첫 번째 돌 증인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이 전쟁의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정복자, 아시리아 제국의 공식 기록입니다. 이 증인의 이름은 쿠르크 속비입니다. 지금의 튀르치에 지역에서 발견됐고 현재는 대형 박물관에 있죠. 이 돌은 살마네셀 3세 왕이 내가 이렇게 위대하다 하고 후세에 자랑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고대판 홍보물인 셈이죠. 당연히 이 돌에 새겨진 내용은 온통 자기 자랑뿐입니다. 살마네셀은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겼다. 그것도 아주 그냥 압도적으로. 적군 14,000명의 목을 베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왕의 허풍 섞인 자랑질 속에서 역사가들이 정말 눈을 번쩍 뜨게 만든 아주 놀라운 구절이 발견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 아합이 동원한 전차가 무려 2,000대였다는 기록이에요. 이건 연합군 전체를 통틀어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이 발견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바로 이게 성경 밖의 역사 자료에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언급된 최초의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 어찌 보면 신앙의 잣대로만 평가받던 그 아합 왕이 그의 가장 큰 적의 입을 통해서 역사 속에 실존했던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왕이었다는 게 딱 증명되는 순간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명탐정이 된 기분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살마네셀의 주장대로 그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면 왜 땅을 차지하지 않고 바로 군대를 물려서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리고 왜 몇 년 동안이나 이 지역에 얼씬도 안 했을까요? 이건 그가 주장하는 완벽한 승리가 사실은 뭔가 다른 이야기였을 수 있다는 강력한 의심을 품게 합니다. 자, 이제 법정의 두 번째 증인을 불러보겠습니다. 이 증인은 사건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해줄 겁니다.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시간이죠. 이 표를 보시면 두 증인의 입장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보입니다. 크로쿠 석비가 정복자의 승전가라면
두 번째 증인인 메사석비는 피지배국의 독립선언문입니다. 한쪽은 제국의 목소리, 다른 한쪽은 해방을 외치는 목소리. 정말 정반대죠. 이 메사석비는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데요. 재미있는 건 이 돌에는 카르카르 전투 얘기가 한 줄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게 왜 결정적인 증거가 되냐고요? 바로 교차 검증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돌에는 모압 왕 메사가 바로 그 오므리의 집, 즉 아합 왕조의 지배에서 어떻게 벗어나 독립을 쟁취했는지가 아주 자랑스럽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이제 그림이 딱 맞춰지죠? 모압 왕은 이스라엘로부터의 독립을 자랑하고 싶었을 뿐인데 자기도 모르게 증언을 해준 거예요. 그 오므리의 집, 아합 왕조, 진짜 강했다라고요. 이 증언 덕분에 아시리아 왕이 기록한 아합의 전차 2,000대가 결코 허풍이 아니라 아주 신빙성 있는 기록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증인의 엇갈리는 듯 하면서도 서로를 보완하는 증언을 모아서 이 사건의 진짜 의미와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모든 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 두 개의 돌이 일종의 타임캡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두 왕의 기록이 역설적으로 성경에 묘사된 아합 시대의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이 역사적 실체였음을 증명해 주는 거죠. 결국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고고학과 성경이 누가 맞냐 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 손을 잡고 이게 바로 그때 그 모습이야 하고 더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마치 퍼즐의 다른 조각들처럼요. 결국 이 두 개의 돌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역사는 그저 오래된 책에 쓰인 글자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말이죠. 고고학은 우리가 역사를 그냥 읽는 것에서 넘어서 단단한 돌의 감촉으로 직접 느끼고 과거와 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고작 돌멩이 두 개가 3,000년 전 전쟁의 진실을 이렇게나 뒤흔들어 놨잖아요. 그렇다면 아직 우리 발밑에서 혹은 박물관 수장고에서 조용히 잠자고 있는 수많은 돌들 속에는 과연 어떤 놀라운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역사를 향한 탐구가 결코 멈출 수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